원장님, 저희 조리원에 계신 산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뽀했던 아기 얼굴에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기가 아픈 건 아닐까? 혹은 이게 언제쯤 없어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부모에게 아기의 작은 변화는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 한빈!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들의 건강주치 소아과 전문의 김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빈맘들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 산후조리원 실장 박수혜입니다. 자, 우리 아기 피부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호들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점과 트러블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엉덩이나 등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몽고반점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피부 깊은 곳에 멜라닌 세포가 모여서 생기는 아기만의 특별한 표식이에요. 보통 만 4에서 5세, 늦어도 10살 이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마, 미간, 눈꺼풀이나 목덜미에 붉게 보이는 연호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역시 모세혈관이 특정 부위에 확장되어 붉게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 돌 전후로 옅어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몽고반점이나 연호반이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색이 더 짙어지거나 혹은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면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저희가 아가들을 보다 보면 몽고반점 같은 경우에는 몸 어느 곳에서나 볼 수가 있고 또 모양도 다 다르고 내지는 그 색도 조금씩 다른 모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가들 보면 이거 멍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혹시 이게 멍인지 몽고반점인지 감별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방법 있으신가요? 이제 멍은 초반에는 조금 더 붉은색을 띠다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약간 띠다가 사라지는 게 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몽고반점은 색깔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등이나 엉덩이 쪽에 많이 관찰되니까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감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어반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어반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점들이 너무 다양해서 연어반점 같긴 한데 꼭 추적 관찰해야 되는 혹시 그런 점도 있을까요? 사실 연어반점이랑 비슷한 것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혈관종입니다. 이것도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생후 2, 3개월까지 조금 더 짙어지거나 약간 겉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조금 더 발달할 수 있고 그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혈관종도 보통 돌까지 늦으면 만 4에서 5세까지 천천히 이제 사라지면 혈관종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염상 모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연어반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짙고 어둡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출생 초반에는 부모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시각만으로 구분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대신에 화염상 모반은 발달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지켜보기보다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가정에서 붉은 점이 관찰이 되신다면 병원 내원하셨을 때 한 번쯤 보여주시고 이게 어떤 종류일 것으로 생각되는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피부 트러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은 태열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사실 태열은 하나의 진단명은 아니고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신생아 여드름, 땀띠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 생후 4주 안에 나타나고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어주면서 보습 관리만 잘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아주 흔하고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태열과 아토피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둘은 원인부터 다른, 명백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가 진단이 아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태열이 있을 때 아기들이 느끼는, 예를 들어서 가렵다든지 아니면 따갑다든지 이런 느끼는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땀띠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도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테요. 대신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다른 피부 질환보다 가려움증이 심해서 아기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불편해 한다든지 많이 보채는 양상이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보는 신생아들은 가벼운 홍반일 때가 많잖아요. 아기가 가렵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진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게 태열이 더 진행되면서 아토피로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환경적 요인과 본인의 내재적인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생후 2, 3개월이 지나면서 피부가 좋아지지 않고 아니면은 부위가 넓어진다거나 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홍반은 대부분 없어지지만 아토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넓고 심해진다.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주로 나타나는 부위도 달라요. 아토피 피부염은 영아기에는 얼굴, 그다음에 팔다리에 접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저귀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거나 아니면 진물이 생기거나 딱지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대부분의 트러블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신호들이 보이면 그건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바로 산후조리원인 것이겠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우리 아기 케어의 첫 단추, 그게 저희들이 하는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기의 첫 번째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매일 수십 명의 아기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의 피부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금방금방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발끝이 빨개지면서 좀 부풀어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발견이 좀 빠르다 보니까 가볍게 먹는 약으로 금세 하루 만에 좋아져서 퇴소한 아기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끼리도 너무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아기들이 귀 안이나 귀 뒤에서 홍반이 시작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이 좀 늦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 저희 조리 선생님들 칭찬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금방금방 좀 발견이 빠른 편이고요. 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원장님한테 진료를 보면서 빠른 연계 시스템으로 아기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조리원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리원에서 기본적인 케어로 관리될 문제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드리고 아기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리원에서 든든하게 기틀을 다졌으니까 집에 가서도 그 좋은 습관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홈케어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온습도와 보습입니다. 저희가 항상 퇴소교육할 때 알려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기의 환경으로서 온도는 23에서 24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가습기와 온습도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들 환경 지켜주시고 보습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습하는 시점도 중요하거든요. 보습은 아기가 목욕을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즉시 케어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크림 타입으로 하면 조금 더 보습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기들 보습제 바를 때는 팔다리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팔꿈치 같은 데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은 케어법이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집에서도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아기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산후조리원에서 그리고 가까운 소아과에서 여러분의 곁을 항상 든든하게 지키는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 아빠입니다. 힘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